감사합니다. 만나뵈서 데리킴입니다. 제가 미국 사람이에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간 지 50년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근데 많이 연습하고 외워가지고 요만큼 합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만약에 중간중간에 혀꼬부라진 소리가 나오면은 제가 번역하느라고 머리가 잘 안 돌아가지고 그렇구나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시간이 많지 않은 걸로 아는데 제가 보통 강의를 하면 한 5시간, 그래서 한 7시간 할 게 있는데 교회고 하니까 1시간 안에 줄이려고 이렇게 노력할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다 정보가 전달이 안 되면 또 불러주세요. 그럼 제가 다음에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포인트는 이제 질병에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만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는 미국에 가가지고 74년도에 아버님 쫓아서 부모님 따라서 이민 가가지고 미국에서 공부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 아버님은 제가 고등학교 때 개척교회를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도 목사님 자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개척교회하고 조그만 교회가 무슨 일이 있고 얼마나 힘든지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 교회는 성도님이 많지 않습니다 했는데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뭐 3만 명 교회는 교회 가서 강의를 하고 그래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5천 명 가는 교회 모여서도 그래요. 근데 작은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소통이 쉽게 돼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듣고 깨닫고 실제 옮겨가지고 건강을 찾으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마다하지 않고 자그마한 교회, 큰 교회 다닙니다. 한 명 있는 교회도 가요. 그럼 똑같이 전해드립니다. 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지식이, 이 깨달음이, 전 깨달음을 생각합니다. 이 깨달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게 뭡니까? 거저받는 거 아니에요. 거저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립니다. 내용을 듣고 실천에 옮겨가지고 건강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하지만 제 책임은 받은 은혜 나눠드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아셨죠? 자, 어디부터 시작을 할까요? 많은데 이제 막 정리를 막 이렇게 줄이는데, 오케이, 여기부터 할게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질병이 뭘까요? 암. 그 다음에 치매. 그 다음에 당뇨, 심혈관 질환. 근데 여러분께 시작부터 이렇게 할게요. 이 질병에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께 나눠드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 그대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뭔데 이렇게 막강하게 다 얘기를 하나 하실 수 있겠는데, 저는 대학교 때 생물학, 화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의대로 가겠다 공부하다가 깨달음이 있어서 의대 가는 거 살짝 접고 화학과로 들어가가지고 인류를 구해놨다가 항암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화학으로 받았어요. 유기화학으로. 항암제 개발로. 그 다음에 펄두 대학, UC 얼반이라는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 했고, 그 다음에 펄두 대학교 가가지고, 펄두 대학교는 이제 사립학교인데 인디애나주에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남쪽은 2시간 반 떨어진 데예요. 거기서 박사 후 과정을 하고, 거기서 항암제를 개발을 하고, 항암제를 엄청 좋은 거 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세상이 막아가지고 뜻을 못 피고, 그 다음에, 치매 예방 치료제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요 신앙 간증은 다음에 시간이 될 때 불러주시면 신앙 간증만 하도록 할게요. 이거보다 기니까. 근데 아주 재밌어요. 익사이팅한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치매약을 세계 최초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카레 먹으면 치매 예방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근데 그게 제 작품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발표하고 왔을 때 막 사람들 막 모여가지고 박수치고 난리가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이제 25년 전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근데 그러면 사람들 질문을 해요. 치매, 그러니까 카레 많이 먹으면 치매 예방되느냐? 그래가지고 질문이 하도 많아서 서울대 호암센터에서
강의를 하는 어느 교수가 물어보는데 그때 이제 질문을 받고 생각을 해봤어요. 따져보니까 이래요. 카레 라이스 먹고 치매 예방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매일같이 하루 3끼 카레 라이스를 먹는다. 근데 먹을 때마다 한 5그릇씩 먹는다. 그리고 하루도 빼지 않고 한 25년 먹는다.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안에 성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음식을 통해서는 흡수가 전혀 안 돼요. 아셨죠? 근데 분명히 좋은 성분이 있어요. 예방 치료 가능합니다. 요거를 발견하고 나서 이제 저희 회사를 차립니다. 제가 제약회사를 차려가지고 나오는데 저 아버님한테 치매 증상이 나타났어요. 제 아버님 그때 은퇴하시고 나서 73세이십니다. 치매 증상이 어떤 거냐면 사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조금 있다가 복숭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조금 있다가 자두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얘기가 끝나지를 않아요. 왜? 먼저 사과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중증입니다. 왜냐하면 치매라는 거는 좀 전에 방금 전에 한 약속 그거 있죠? 그거 기억을 못하는 게 치매예요. 딴 게 치매가 아니니까 오늘 아침 누구에게 약속했는데 까먹은 거, 어저께 무슨 말 했는데 까먹고 또 말하는 거,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게 치매예요. 그리고 냉장고 앞에서 분명히 요리하러 딱 냉장고 앞에서 딱 열었는데 내가 냉장고 왜 왔지? 내가 뭐하고 왜 써있지? 한다든지 2층에 올라갔는데 올라가가지고 내가 왜 올라왔지? 다시 내려가는 거. 아니면 집 밖에 막 나가다가 내가 뭐 있지? 해가지고 돌아오는 거. 그런 것들이 치매예요. 근데 옛날 얘기까지 못하는 거는 엄청난 중증입니다. 아셨죠? 근데 저희 아버님한테 이런 증상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런 증상이 세게 나타나게 되면 평균 7년을 삽니다. 7년 안에 돌아가세요. 근데 제가 뭡니까? 치매 약 예방 치료제 만들다는 사람 아니에요.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그 약이 개발자가 살려면 15년에서 20년 훨씬 넘게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 되면 제 아버님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실험실에 올라가가지고 약효 성분 뽑은 것들 있죠. 뽑은 걸 가지고 조제를 합니다. 보통 조제를 하게 되면은 세포 실험하고 동물 실험을 세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1년, 2년 걸려요. 어떤 3년도 더 걸립니다. 근데 저는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늘밤에 조제를 합니다. 그리고 저 아버님, 어머님한테 보내드려요. 어머니, 아버님 이거 드세요. 아침, 저녁 숟가락 한 숟갈씩 떠서 드세요. 매일같이 드세요. 아니 그냥 아들이 만든 거 좋은 거니까 건강병이니까 그냥 드세요. 질문하지 마시고. 왜? 치매라는 말씀 드리기가 두려운 거예요. 제가 마음이 속이 떨려가지고. 그래서 드시라고 해요. 그리고 관찰을 합니다. 3개월이 지나니까 치매 증상이 없어져요. 그리고 3개월을 더 기다리니까 회복이 보여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 동료들한테 갑니다.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게 진짜다. 우리 아버님한테 너희들한테 얘기한 거 없이 그냥 이니저라 만들어서 보내드렸는데 치매 증상이 없어지고 예방이 되고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하는 거 진짜니까 열심히 합시다. 했더니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손을 번쩍 들더니 교수님 그러지 말고 우리 요즘 자금도 잘 안 도는데 우리 그 제품 만들어서 팝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제품이 만들어져서 팔리게 됩니다. 그게 아미넥사라는 제품이에요. 사실 수 있는데 그냥 저기는 교회 안에서 이거 물건 팔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필요하시면 사실 수 있어요. 여기 아니고 밖에 나가서 이거 찍으면은 이제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팔려요. 그리고 지금 제 아버님 현재 나이가 95세세요. 근데 인지능력이 한 70대 초반 그렇게 돼요. 치매 걸리셨을 때 중증이셨던 분이 95세, 25년, 20년, 25년 지난 후에 아주 젊어지셔가지고 지탱하고 계신다는 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치매 예방 치료한다고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빨리 하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20대부터 뇌신경세포가 소진돼 나갑니다. 20대는 하루에 20만 개씩, 30대는 30만 개, 50대는 50만 개, 60대는 100만 개씩 뇌신경세포가 줄어요. 기능이 저하돼요. 지금이라도 빨리 하시면 치매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치매 무관하게
오래 사실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님은 연세가 92세로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목욕탕에서 미끄러져가지고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어머님 92세지만 인지 능력은 60대 중반이었어요. 엄청납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실 거 없어요. 근데 하루라도 빨리 실천에 옮기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한 번 죽은 뇌신경세포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요. 대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근데 제가 뭐 하던 사람입니까? 항암제 개발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 치매약을 하는데 암 걸린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전화가 와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때는 저는 이제 의대 가지를 않았어요. 의대 갈 준비만 하고 끝났지만 지금은 이제 의대 공부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물학, 화학, 뭐 제약하는 거 다 하고 지금 의대 공부도 마쳤어요. 여러분께 나눠드린 정보였죠. 그러니까는 어느 의사랑 만나도 질 수가 없어요.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쉽게 말씀드립니다. 쉽게 말씀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주 쉬운 건 아니에요. 엄청 고민하고 공부 엄청 많이 하고 해서 나온 결론들을 쉽게 풀어드리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좀 따지고 들면서 과학적으로 하면은 다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단어 써가면서 대학원 강의하듯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봤자 혜택이 안 돼요. 저는 폼은 날지 몰라도. 그래서 쉽게 전해드립니다. 자, 치매 예방 치료 가능합니다. 근데 암도 한지 자꾸 찾아와요. 자, 사람들이 암을 제일 두려워하는 게 치매고, 근데 치매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암이에요. 암. 사람들이 왜 암을 두려워합니까? 암 하면은 죽는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암 환자들 중에 진짜로 암 때문에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암이라는 거를 치료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수술하고 그 다음에 항암 치료하고 이렇게 치료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거의 다예요. 그게 90%가 훨씬 넘습니다. 90%가 넘어요. 근데 암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요. 근데 그럼 돌아가신 분들이 처음 걸린 다음에 몇 달 안, 6개월 안에, 뭐 1년 안에 돌아가시는 분들 있죠? 그거 술제 들어가지도 않아요. 살아남으신 분들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아는 숫자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돌아가세요. 그러면 병원들은 뭐라 그러냐? 암 때문에 죽었다 그래요. 근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암 치료로 그 부작용으로 돌아가세요. 시카고에는 큰 대학병원들이 많아요. 암 병동도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 이제 러시 호스피탈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의대에다가 이제 병원만 있는 의대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인데 거기 암 병동에서 일하는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를 놓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암에 걸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환자들에게 주는 그런 치료를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거기에 95% 이상이 자기는 치료 안 받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지 되기 때문에 치료를 권장하고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그 치료 과정 중에 돌아가세요. 자, 그러면 왜 죽느냐? 항암 치료를 할 때 면역 기능이 뚝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요. 그리고 또 미국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암에 걸려서 오잖아요. 그러면 두려워해요. 딴 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은 암에 걸렸다고 하기 전까지 고기 먹고 잘 먹어요. 근데 암에 걸렸다 하면 그 바로 다음 날부터 철저한 채식주의자로 변해요. 그래가지고 영양실조로 죽어요. 미국에서.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람들이 텔레비에 나와서 얘기를 할 때 염증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염증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염증은 우리 암으로 봤을 때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가는 과정 중에 무슨 핍박을 받아요. 정상세포가. 그러면 이 정상세포가 핍박을 받기 때문에 나는 핍박받으니까 좀 쉬고 살려주세요 하는 사인이 있죠. 증상 나타내는 게 염증이에요. 딴 거 아닙니다.
염증은 질병의 원인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무엇이 염증을 주느냐를 잡아야지 돼요. 왜냐? 모든 질병에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아셨죠? 모든 질병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짧은 시간 안에 요거를 나눠드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걸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강의를 의대에서도 하고 약대에서도 하고 간호사를 모아놓고 강의를 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지만 성도님들 과학적으로 얘기 안 하고 쉽게 설명드릴 거니까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세요? 암, 당뇨, 심혈관 질환, 그것도 뭐 관절염, 이석증, 치주염 이런 거 있죠? 전부 다 혈관 염증 질환이에요. 그런데 아픈 부위가 다를 뿐이지. 병원에 가면 뭐 합니까? 엑스레이 찍고 피 검사하고 그 다음에 MRI 찍고 CT 찍습니다. 그죠? 그러면 몸 전체가 우리 몸에 눈에 보여요. 사진 찍었으니까 착착 보입니다. 근데 나는 여기 속이 쓰려서 갔어 하면은 내과 여기 속 쓰리는 거 있죠? 그 전문의한테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전체 그림을 봤을 때 뭐가 나쁜지 보여요. 그건 얘기 안 해요. 자기가 봐야 될 것만 봅니다. 왜? 나는 여기 전문의니까. 한국은 너무 전문화가 돼가지고 자기가 한 것만 봅니다. 그것만 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처방을 내려요. 그리고 약을 줍니다. 다른데 뭐 이상한 게 있어도 안 봐요. 왜? 내가 전문의가 아니니까. 월권 침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안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돼요. 왜? 자, 속이 쓰려서 갔어. 당신은 위에 염증이 있습니다. 염증약 드세요. 합니다. 그죠? 근데 이거 오래 먹게 되면 장에도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이거 오래 먹게 되면 콩팥에 문제가 생겨요. 이거 오래 먹다 보면 간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딴 데 가요. 콩팥이 나쁘다고 갑시다. 그러면 콩팥 단백뇨가 있어서 갔는데 콩팥 문제 있네. 약 드세요 해요. 약 먹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가 나빠져요? 간이 나빠져요. 그래가지고 그 약의 종류와 숫자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보면은 한 컵에 약을 한 20개, 30개, 미국 얘기입니다. 먹는데 이게 어디에 쓰는 무슨 약인지도 몰라요. 그냥 주니까 그냥 한꺼번에 먹어요. 약은 절대 그렇게 먹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사람이 밥 먹기 위해서 약을 먹는 건지 아니면 약을 먹기 위해서 밥 먹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먹고 살아요. 근데 한국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질병에는 원인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께 염증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암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런 까먹은 게 있네. 그러다가 어떤 분이 이런 전화를 해요. 전화가 옵니다. 전화를 받아요. 그러면 박사님 큰일 났어요. 도와주세요. 그래. 왜요? 제가 지난주에 속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위암 말기래요. 에? 서울에 사는 사람이에요. 강남에 사는 사람이 부자예요. 위암 말기래. 아니 위암 말기 매년 병원 안 가셨어요? 예, 1년에 한 번. 요즘에 나이 들어가 1년에 2번씩 병원에 갔어요. 자, 위암 정상세포가 0기에서 1기까지 가는데 7년에서 9년 걸려요. 1기에서 2년까지 가는데 2기까지는 3년에서 5년 걸려요. 3기에서 4기까지는 가는데 2, 3년 걸려요. 근데 말기래. 이거는 20년 터울을 놓고 봤을 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일어납니다. 너무 전문화가 되어 있고 다 안 봐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르쳐 드릴게요.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자,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죠? 의사 증원한다 그랬잖아요. 2,500명. 그랬더니 사람들이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윤석열 이거 대선에서 이게 밀린 이유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의사 얘기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의사 정원한 데다가 앉아가지고 막 핍박받고 나서 요즘에 무슨 얘기예요? 중국에서 의사들 불러온다고.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걱정 안 해도 돼요. 지금 나눠드리는 정보 있죠? 실체만 옮기신다고 하면은 아플 이유가 없으니까. 한 90%는 아플 이유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부터? 이 염증이 일어나는 원인을 잡으면. 말씀드릴게요. 자, 사람 몸에는 박테리아가 엄청 많습니다. 박테리아가 많아요. 근데 박테리아는 많다는 걸 알지만
얼만큼 있는지 몇 마리가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과학적인 연구를 해보니까 큰 자목만큼 하게 된대요. 다 모으면은. 근데 이 숫자가 사람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보다 많대요. 적게 잡으면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만큼 많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의 10배 이상이 많다고 합니다. 이게 박테리아예요.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우리 장 속에 있어요. 과학자들이 이걸 크게 둘로 나눕니다. 유산균, 부패균, 아니면 유익균, 유해균,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요. 그럼 유산균 얘기하면 저 사람이 유산균 얘기하려는갑다 하는데 유산균 얘기 안 합니다. 왜? 유산균은 하는 작용이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냐?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부패균한테 뺏기지 않도록 환경만 조절해 줘요. 그거밖에 하는 거 없어요, 유산균은. 아셨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애기똥이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애기똥은 냄새가 안 나요. 고소한 냄새가 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머님한테 물려받은 유산균이 장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었을 때 부패균한테 뺏기지 않고 조금만 먹어도 이게 올바로 분해가 돼서 흡수가 돼가지고 건강을 지키고 무럭무럭 자라게 나게 해줍니다. 애기들은. 근데 어른똥, 환자들의 똥은 냄새가 지독해요. 방구를 엘리베이터 타고 가다 방구 푹 꼈어. 아, 이게 뭐야?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음식을, 우리가 먹은 음식 있죠? 그거를 부패균이 썩여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서 그래요. 그러면은 부패균이 하는 일이 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자, 부패균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썩입니다. 근데 썩이면서 끝나면 좋겠는데 얘네가 부패균들이 뭘 만드느냐? 독소를 뿜어요. 영어로 하면 엔도톡신, 엑소톡신, 엔테로톡신, 독소를 뿜습니다. 자, 과학적인 연구를 해보니까 유산균의 종류는 한 50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부패균의 종류는 한 2000가지가 된다고 해요. 4대 1로 부패균 종류가 많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 이게 독소를 뿜는데 이 뿜은 독이 장을 타가지고 장에 흡수가 돼가지고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와요? 핏줄을 타고 들어와요. 모든 영양소와 같이 이 독이 들어오는데,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가는 데가 간이에요. 간이 하는 작용은 해독작용입니다. 해독작용이 가장 큰 역할이에요. 해독을 해요. 근데 이 간이 매일같이 독이 들어오면은 어느 순간부터 간이 기능이 저하가 돼요. 그럼 해독이 안 돼요. 그럼 이 독이 핏줄을 타고 우리 몸에 퍼집니다. 영양소와 같이 퍼지면서 염증을 일으켜요. 자, 시골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질 수 있는데 가끔 쐐기가 있잖아요. 벌레. 쏘이면은 아프고 뻘게 부르틉니다. 그렇죠? 모기한테 물려들이게 부르트고, 그게 염증이에요. 근데 이 속에 있는 부패균이 만들어진 독이 핏줄을 타고 들어오면서 핏줄을 타고 돌잖아요. 해독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서 혈관벽을 치고 지나갑니다. 그럼 혈관벽에 염증이 생겨요.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벽이 두꺼워진다는 얘기거든요. 두꺼워지게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뭐냐? 우선 두꺼워지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돼요. 세포 안으로. 그 다음에 영양소 전달이 제대로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세포가 만들어낸 노폐물이 제대로 빠져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세포 안에 노폐물이 쌓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포가 염증을 줘요. 기능이 저하됩니다. 혹시 여기 당뇨약 드신 분들 계세요? 당뇨약,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예, 여러분들 계시네요. 자, 이런 약도 먹는 거 아닙니다. 안 먹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려요, 지금. 자, 혈관벽이 두꺼워지면서 이렇게 되면은 혈관벽의 신축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두꺼워지기 때문에. 그게 가중되다 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요? 혈압이 올라가요. 혈압이 있다. 그 사람은 염증 환자예요. 혈관 염증 환자입니다. 자, 다 혈관 염증 환자입니다. 근데 어쨌든 암,
당뇨, 심혈관 질환 이런 모든 질병 있죠. 전부 혈관 염증 질환입니다. 근데 원인이 어디예요? 장 속에는 부팽이 쏘는 독이에요. 자, 몸에 돕니다. 한국에서 제일 잘 만들어지는 자동차가 뭐죠? 제네시스라고 합니다. 맞죠? 제네시스를 만 대를 뽑아놓고 검사를 하잖아요. 그럼 완벽한 제네시스가 없어요. 꼭 결점이 있어요. 왜? 굉장히 많은 부품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 몸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많은 부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귀, 코, 눈 다 있잖아요. 그다음에 팔도 있고 속 안으로 보면은 췌장, 이리, 위, 소장, 대장, 뭐 간, 콩팥 많잖아요. 근데 또 사람의 몸은 엄청난 숫자의 핏줄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데나 찍으면 피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혈관, 핏줄이에요. 근데 사람도 엄청난 많은 부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강한 부품이 있고 약한 부품이 있어요. 약한 부품이라고 하면은 혈관이 약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장 속에서 이 부팽이 만들어낸 독이 몸을 돌면서 약한 혈관을 때리잖아요. 약한 장기 혈관 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먼저 염증이 부각돼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혈관이 염증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자기만 이렇게 산소 공급받고 영양 공급하면 되는데 이 혈관들이 다스려주는 장기들이 있어요. 이게 췌장세포가 될 수가 있고 간세포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우리 위세포가 될 수가 있고 여성분들은 유방이라든지 자궁세포가 될 수 있어요. 이 세포에 부담을 줍니다. 왜? 혈관세포가 염증이 있어가지고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산소 공급을 장기세포한테 못 줘요. 제대로. 영양소도 전달을 제대로 못해요. 그리고 노폐물도 제거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 장기세포들 내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염증이 나타나요. 염증이 쌓이게 되면 기능이 저하돼요. 이 기능이 저하되면 췌장세포가 일어나면 인슐린에 대한 부작용이 일어나요. 인슐린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당뇨가 됩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콩팥에 있다. 그러면 콩팥 기능이 저하돼요. 그럼 단백뇨가 나와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코비드 19이 왔을 때 중국 바이러스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어요. 그죠? 근데 이 돌아가신 분들 왜 돌아가셨는 줄 아세요? 폐에 있는 혈관이 다른 데보다 약한 거예요. 그래서 폐에 혈관에 염증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염증이 누가 줬어요? 장 속에는 부패균이 줬어요. 그래서 염증이 있어. 여기가 약해가지고. 근데 코비드 19 바이러스가 혈관 염증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갖다 염증이 있어가지고 이만큼 쌓여있는데 잘 안 되는데 염증이 가중된 거예요. 더 크게.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란 이게 제대로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다 질식해서 돌아가셨어요. 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전부 산소기교 했잖아요. 단 바이러스 아니에요. 산소 공급만 제대로 했으면 전부 다 살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 부족해가지고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기계가 부족해가지고. 자, 전부 혈관 염증 질환입니다. 아셨죠? 그러면은 또 얘기하니 지금 부패인 얘기하니까 한국 텔레비를 보니까 요즘에 장독 얘기를 하면서 장 청소하세요. 디톡스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 우리가 음식 먹을 때 독을 집어넣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뭘 디톡스 하는데 설명을 제대로 안 해요. 근데 그 답은 이겁니다. 장 속에서 있는 부패균이 만들어내는 독이에요.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아니, 내가 어렸을 때는 장에 유산균이 가득 차가지고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어른이면 장 속에 부패균이 가득 차는데 요거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치명적이거든요. 우리 장 속에는 부패균만 다스리면 현재 우리가 앓고 있는 질병의 90% 이상 있죠? 아프지 않아도 돼요. 진짜입니다. 요것만 다스리면 돼요. 자, 그러면 부패균에 대해서 지금 이거만 아셨죠? 자, 그러면 뭐냐? 여러분들 방부제가 나쁘다는 거 아시죠? 방부제 몸에 나쁜 거. 근데 정확하게 방부제가 왜 나쁩니까?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없어요. 밖에 나와서 명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방부제가 어쩌고저쩌고 폰만 잡지 답은 안 줘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염증이 질병의 원인입니다. 그래요. 이거는 막말로 제가 구식 사람이라서 개떡 같은 소리예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뭔지 가르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방부제 왜 나쁜지 아세요? 자, 방부제를 어디에다 씁니까? 가공된 음식을 만들 때 방부제를 써요. 썩지 말라고. 그러면 질문해야 돼요. 무엇이 음식을 썩게 합니까? 우리 장 속에 있는 똑같은 박테리아가, 이 부패균이 음식을 썩게 합니다. 이게 장 속에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방에 다 있어요. 여기 이렇게 만지잖아요. 여기도 부패균이 있어요. 여기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에 있죠. 성경책 겉편에도 부패균이 있어요. 이게 음식을 썩게 합니다. 그러면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나는 속도 쓰리고 요즘에 소화도 잘 안 되고 근데 부패균, 그러니까 방귀가 냄새가 지독하고 속이 안 좋아. 그러면은 이게 부패균 때문에 이렇게 아파? 그럼 나 방부제는 거 많이 먹어야 되겠네. 그래야지 부패균 죽일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부패균도 박테리아지만 유산균도 박테리아예요. 그래서 방부제는 거 많이 먹게 되면 부패균도 죽이지만 유산균도 죽여요. 그러면서 우리 장 속에 있는 박테리아를 평준화시킵니다. 평준화시키게 되면 20%만 유산균이고 나머지 80%는 부패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으면 거의 다 부패균한테 뺏겨요. 우리 학교에서 가서 공부에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칠 때 100점 만점이라고 할 때 나는 아무리 공부해도 20점밖에 못 맞겠어 하면 20점이 성적이 어떻게 됩니까? F학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방부제 있는 걸 먹으면서 우리 몸을 스스로 F학점으로 주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방부제 얘기를 하고 부패균 얘기하고 하면은 사람들한테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와닿지를 않아. 왜? 부패균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부패균을 회충이라고 그림을 그려요. 회충. 회충은 본지 아시잖아요. 본 적이 있고 징그럽잖아요. 근데 우리 장 속에 회충을 가득 찼다고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10,000원짜리 음식을 사서 먹었어요. 근데 10,000원짜리 먹었는데 그 중에 8,000원어치는 장 속에는 회충 키우는데 쓰고 먹다 남은 찌꺼기 2,000원어치면 우리가 매일 흡수한다고 그림을 그립시다. 말이 돼요? 10,000원짜리 먹었는데 8,000원을 장 속에는 회충 양식을 하고 나머지는 내가 먹어. 징그럽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고 있어요. 진짜 매일같이. 근데 회충은 영양제 뺏어 먹으면서 독은 안 뿜어요. 근데 부패균은 독을 뿜어요. 이 독이 혈관 염증을 일으키면서 우리 몸에 질병을 줍니다. 그래서 췌장이 아파요. 그럼 췌장 문제. 여성분들 유방이 아파요. 그럼 유방염, 유방암. 자궁이 아파요. 자궁염, 자궁암. 남자들 전립선염, 전립선암. 혈관이 약해서 그래요. 그게 원인이 뭐예요? 부패균 쓰는 독 때문이에요. 딴 거 아닙니다. 뭐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와가지고 오염물질이 와가지고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서 그래요. 그러면 뭐를 해야 되느냐? 방부제 있는 걸 철저히 끊어야지 돼요. 장 속에 있는 거 있죠? 평준화시키는 걸 막아버려야 됩니다. 왜?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게 충분히 가능해요. 왜?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우리 밥 문화 아니니까 밥심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반찬이 뭐로 만들어져 있어요? 야채로 만들어져 있어요. 유산균은 식이섬유 먹고 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아셨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요즘에 가공된 음식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또 밀가루 음식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나는 빵순이에요. 나는 빵돌이에요 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신선한 야채를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젊은이들 밥 먹는 거 보세요. 라면, 핫도그, 피자, 케이크 전부 이런 거 먹잖아요. 자, 이런 것들 뭐로 만들어져 있어요? 전부 밀가루 음식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밀가루가 아니에요. 전부 수입산 밀가루입니다. 자, 제가 동창회 모임에 참석을 합니다.
했는데 한번 참석했는데 왼쪽에 여자친구 앉아 있고 오른쪽에 여자친구 앉아 있어요. 한 여자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말이야 텃밭을 하는데 이거 뒤집어 엎을래? 나 이제 안 할래. 아이씨, 야 이제 못 하겠어. 그래. 왜? 그랬더니 야 요즘에 텃밭을 가꾸는데 송충이가 나오는데 시커먼 게 나오는데 우리가 클 때 보지도 못했던 이상한 게 나와. 근데 이놈들은 농약 뿌려도 안 죽어. 야, 내가 농약 뿌려가면서 텃밭 해야 되겠냐? 유기농으로 키워가지고 식구들 먹이려고 하는 건데 안 되겠어. 그래서 뒤집어 엎고 그냥 마켓에서 사다 먹을래 해요. 그때 오른쪽에 앉은 친구가 그래요. 우리도 텃밭 하는데 거기다가 미국산 밀가루 뿌려봐 싹 죽어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 미국산 밀가루? 미국산 밀가루가 싹 죽어. 말이 되니? 해봐. 이렇게 됐어요. 몇 달 후에 동창 모임 또 참석했어요. 미국에 하다 다시 들어와가지고. 근데 질문을 합니다. 야, 텃밭에 밀가루 뿌렸더니 잘 되디? 했더니 한 번 뿌렸는데 싹 죽어. 나타나지도 않아. 그래요. 이 얘기를 듣고 한국에 있는 저 애들한테 야, 이런 거 소문을 들었는데 텃밭에 밀가루 좀 뿌려봐라. 미국이니까 미국산 밀가루니까 뿌려봐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 2주를 지났는데 애들한테 소식이 없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야, 아빠가 뿌리라 그랬는데 뭐 어떻게 되냐? 보고를 해야 될 거냐? 그랬더니 네, 뿌렸는데 하나도 안 죽어요. 벌레 그대로 있어요. 그래요. 자, 미국산 밀가루도 요즘엔 뚜껑 열어놓고 있어도 3년이 가도 벌레 안 끓입니다. 근데 저희가 클 때 50년, 60년 전에는 밀가루 하잖아요. 밀봉해 놓고 꽉 해도 벌레가 끓였어요. 갈기면 까만 거. 그래가지고 요리해 줄 때 체에다 털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요리해 먹었어요. 칼국수도 해 먹고 뜨덕국도 해 먹고 만두 피도 만들어 먹고 그랬어요. 근데 무슨 얘기입니까? 미국에 있는 밀가루에 방부제 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미국에 있는 거는 벌레를 안 죽여. 한국에는 벌레를 죽여. 왜 그런지 아세요? 수입하느라고 큰 유조선만한 큰 창고 배에다가 밀가루 퍽퍽 갖다 붓습니다. 근데 한쪽 군용으로 또 이만한 통을 해가지고 방부제를 막 갖다 부어요. 펄펄펄. 그게 적도를 통해 가지고 옵니다. 밀가루 어디서 와요? 미국산, 캐나다산, 호주산, 중국산 이런 것들이에요. 와요.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인천에 와서 하역을 하지. 근데 적도를 지나다 보면은 온도가 75도 이상이 올라간대요. 그럼 웬만한 건 방부제는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방부제 치는 거 오케이. 그건 너무 많이 치는 게 문제지. 근데 인천 항에 와서 하역을 하지 않습니까? 하역할 때 또 방부제를 이만한 통으로 막 갖다 부어요. 그거를 갖다가 하역해가지고 봉지에 넣어서 팝니다. 그걸 갖다가 과자 만들어 먹고 빵 만들어 먹고 국수 만들어 먹고 라면 만들어 먹고 그걸 팔아요. 그거 우리가 먹어요. 방부제 엄청 많은 거를. 박테리아 보이지 않는 것 죽이느라고 고만치 만들면 되는데 송충기를 죽일 정도로 많이 줍니다. 그걸 우리가 먹어요. 젊은 사람들 보면은 하루는 피똥 싸고 하루는 설 싸고 하루는 변비하고 돌아가면 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얘네들 식단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틈틈이 과자, 빵, 그러니까 피자, 핫도그, 햄버거 이런 것만 먹고 살아요. 신선한 야채 먹을 시간이 없어요. 시골에 계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애들 먹으라고 반찬 이만큼 싸갔는데 엄마 그래요. 사다 주지 마세요. 괜히 힘들게. 걔네들 줘도 안 먹어요. 쓰레기에 버리지. 안 먹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냉장고에 넣었더니 지난번에 갔다 그대로 있더라고요. 뭐대로 고생해요. 어쨌든 안 먹을 텐데. 근데 깨우침은 줘야 돼요. 왜? 아이들이 아픈 질병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방부제가 많은 가공된 음식을 매일 먹어대면서 신선한 야채 안 먹혀가지고 속이 무너져가지고 부패균이 그냥 막 나오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막 뾰족뾰족 나오고 요즘 있잖아요. 건선 피부에다가 아토피에다가 그 다음에 생리불순에다가 여드름 하면은 막 뽀짝뽀짝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냥 호르몬 탓이 아니에요. 이 부피긴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딴 거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 다니는데 아이들이 아토피가 문제 있는 애들 많아요. 그러면 물어봅니다. 식단 어때요? 식단
저거 보내주세요 하면 전부 피자, 핫도그, 햄버거, 케이크, 마카로니, 치즈 전부 가공된 음식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래서 아픈 겁니다. 식단 바꾸게 하잖아요. 한 달 안에 깨끗하게 돼요, 애들이. 근데 그 전에는 매일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 발라던 애들이에요. 뭐 4, 5년씩. 근데 한 달 안에 회복이 돼요. 근데 괜히 왜 고생을 왜 시킵니까? 근데 부모님도 그래요. 아니 우리는 클 때 안 그랬는데 애들은 왜 그래요? 그래요. 당연하죠. 부모들은 전혀 그런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했는데, 자, 아이들이 놀다 보면 이제 벽돌 쌓기 놀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쌉니다. 이렇게 쌓잖아요. 근데 많이 올라가면 넘어지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은 처음에는 이런 거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먹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쌓이니까. 근데 뭔지 아세요? 엄마도 이렇게 먹고 살았고 아빠도 이렇게 먹고 살았어. 근데 둘이 결혼을 했어. 그럼 이게 정보 있죠. 불량식품 먹으면서 정보 있죠. 그거를 우리 세포가 저장을 합니다. 정자에 저장을 하고 난소에 저장을 해요. 이게 쌓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부모 잘 만난 탓에 이만치 높은 상태에서 시작을 해요. 나쁜 게. 부모들은 아직 미치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까지도 괜찮은데 더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아픈 거예요. 그런 애들이 아픈 게 뭐죠? 아토피, 건선 피부, 자폐증, 그 다음에 ADHD, 소아 당뇨, 이거 있죠? 전부 부모 잘 만나서 그래요. 이러면 안 돼요. 이거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막냐? 첫 번째 해야 될 게 방부제 들어있는 밀가루 음식, 수입산 밀가루 되면 철저히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돼요. 자, 제가 세미나를 목사님도 모셔놓거든요. 세미나를 했는데 그 중에 포인트가 이거예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지금 50대, 60대 된 사람들 있죠? 90, 100세까지 살 수 있어요. 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 있죠? 지금 20대, 30대 친구, 30대도 아니야. 20대 친구들 있죠? 50대기 전에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른들 세대는 부모님 장사 지내고 우리 애들까지 보내야 돼요. 왜? 이게 무너져가지고 온갖 질병, 아프지 않은 질병이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 보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아파요. 정말로 마음 아파요. 이런 친구들이 저한테 살려달라고 와요. 강남에서 강의하게 되면. 그럼 전부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방부제 들어있는 거 너무 좋아해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면 밀가루를 무슨 밀가루를 먹느냐? 마케트 보면은 우리밀이 있어요. 거기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밀은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개봉하게 되면 꼭 빨리 드시고 아니면 냉장 보관하십시오. 그렇게 아니면 벌레 끓입니다. 써 있어요. 근데 이 벌레는 솔직히 좀 있어도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딴 거 아니고 고농축 단백질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몸에 좋아요.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밀 사서 드세요. 조금 더 비싸요. It's okay. 괜찮습니다. 아시죠?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지 말 거. 자, 한국 사람들은 회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냥 먹어요. 많이 먹어요. 그리고 회를 먹어야지 대접하는 것 같고 대접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완전히 착각이에요. 회는 먹는 거 아니에요. 육회도 먹는 것도 아니지만 생선은 더욱더욱 먹으면 안 돼요. 자, 왜 그러느냐? 기생충 때문에 그래요. 그럼 바닷물 거는 기생충 괜찮대 하는데 그런 개뿔 같은 소리예요. 자, 그러면 뭐 생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자, 이런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요즘에 간암 환자가 많고 췌장염 환자가 많고 담도염 환자가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100% 회 먹어서 그래요. 계속 이 숫자가 늘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또 아는 척하기 위해서 저한테 일본 사람들 많은데 일본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안 하잖아요. 그래요. 일본은 항상 있던 거기 때문에 그냥 얘기를 안 할 뿐이에요. 그냥 한국 사람 숫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떠드는 거고. 근데 일본 사람들은 회가 비싸가지고 요만한 거 비싼 돈 주고 몇 개 먹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파티하잖아요. 그러면 양재기에다 이렇게 싸놓고 먹어요. 이거는 아니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쳐서 고기를 40만 마리 잡은 다음에 그거를 모닥불 펴는 가운데서 제자들이랑 둘러앉아서 회쳐 먹었다 하는 얘기 없어요. 전부 구워 드셨지, 익혀 드셨어요. 자, 그러면 회에 대해서 기생충 얘기하면 뭐 깊은 바다에 있는 생선은 기생충이 뭐 먹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건 간디스토막은 민물고기만 안 먹으면 돼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웃긴 얘기예요. 왜? 민물고기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떠내려가요. 그건 뭐가 먹어요? 생선이 먹어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 생선들 있죠? 무슨 생선인 줄 아세요? 전부 연안선 생선이에요. 생선이에요. 바다에도 살고 강에도 살고 왔다리 가면서요. 그러면 걔네들한테 기생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있어요. 근데 어떤 게 있을지 우리가 모를 뿐이지. 회 먹으면 안 됩니다. 나이 드신 분 이렇게 그러니까 간을 찍잖아요. 그러면 결절들이 보여요. 근데 연세가 많으시고 회를 즐기신 분들은 훨씬 더 많아요. 자, 기생충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먹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장을 뚫고 들어옵니다. 기생충이 뚫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핏줄을 타고 간으로 가요. 그럼 간은 얘네들한테 천국이에요. 막 먹고 성장을 해요. 간디스토마균 같은 건 거기서 아예 살아요. 근데 어떤 기생충 거기 살다가 뚫고 나와요. 근데 어떻게 뚫고 나오냐? 허파로 가요. 허파를 뚫어요. 그 다음에 허파를 꼬물꼬물꼬물 타고 가지고 목까지 올라옵니다.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래하면서 한다잖아요. 그럼 아니면 자다가 잘 때 이렇게 싹 넘어 들어와요. 식도로 내려가요. 그래서 식도에서 성장을 하고 거기서 알을 까요. 기생충이 이래요. 어떤 기생충은요, 생선 기생충, 사람 살을 파고 먹어요. 그래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죽어요. 그럼 괜히 쑤셔, 아파. 이렇게 보면 이상 결절이 있어. 그 기생충이 죽은 자리예요. 이런 것들. 회 먹는 거 아니에요. 자, 병원에 어느 날 어느 대학교 연구실에서 학생들 데리고 배를 타고 잡힌 생선들 있죠? 그걸 조각내가지고 어느 생선에 얼마만큼 기생충이 있는가 봤어요. 근데 똑같이 예쁘게 맛있게 생긴 생선들인데 어떤 놈들한테는 기생충이 엄청 많아요. 기생충 덩어리야. 겉으로 봐서 몰라. 근데 어떤 거에는 기생충이 없어요. 깨끗해요. 자, 그러면 횟집에서 기생충 다 검사해가지고 하면서 여기는 기생충이 없으니까 먹고, 여기는 기생충이 있으니까 안 먹는다고 해서 주는 횟집 한 대도 없어요. 그러니까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 저는 생선회를 싫어해요. 저는 육회를 좋아합니다. 그래요. 자, 미국에서 살다 보면은 남아메리카에서 이민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 뇌를 찍어봅니다. 그럼 뇌 속에 구멍이 뻥뻥뻥 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육회, 고기 제대로 안 익힌 거 먹어가지고 그 기생충이 타고 들어와서 뇌를 파먹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약도 없어요. 그냥 죽어야지. 불쌍하게 죽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잘못 먹어가지고 이 기생충이 눈으로 와가지고 눈 막 다녀요. 이렇게. 그건 지켜보고 있어야 돼. 어떻게 해가지고 조절해가지고 핀셋을 끄집어내야 되니까. 이런 상황들이 많아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자, 육회, 약간 회라고 들어있는 거, 초밥 같은 것도 있죠.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저께까지 회 먹었는데 나 어떻게 해요? 자, 병원에 가가지고 엄살을 떱니다. 제가 지난번에 회를 먹었는데 이게 속이 좀 불편하네요. 소화도 안 돼. 큰일 났습니다. 간디스토마균 죽이는 센 회춘약 있죠. 그것 좀 처방해 주세요. 하여. 그럼 처방을 받게 되면은 병원에 가가지고 약국에 가가지고 약을 사다 드셔야지 됩니다. 하루만 먹는 거예요. 하루 먹고 그 다음부터 안 먹어야지 돼요. 꼭 제발 회 먹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안 가르쳐줬어요. 전부 익혀 먹으라 그랬지. 아셨죠? 자,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 고기를 먹습니다. 고기 어떻게 먹어요? 질기는 거. 육즙 구워 먹는 거. 숯불에 구워 먹는 거. 진짜로 육즙 딱 해가지고 구워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인정합니다. 근데 이게 치명적이에요. 고기 구워 먹는 거 아니에요. 자, 무슨 소리냐? 자, 고기 뭐 먹습니까? 한국 사람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전부 다 가축이에요. 그죠? 키웁니다. 그러면 가축이 될 때 질병이 찾아와요. 질병을 잡기 위해서 뭐합니까? 항생제를 줍니다. 가축한테 주는 항생제가 종류가 40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무슨 항생제를 줬는지 준 사람만 알아요. 항생제를 줍니다. 항생제를 왜 줍니까? 병 걸려 죽지 말라고. 그럼 무엇이 가축에게 질병을 줘서 죽게 합니까? 뭔지 아세요? 우리 장 속에 있는 부패균 있죠? 요런 박테리아예요. 똑같은 박테리아예요. 딴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 항생제가 주잖아요. 그러면 전부 지방에 다 들어가 박혀요. 근데 한번 들어가 박히면 나오지를 않아요. 끝까지 있습니다. 근데 우린 그거를 잘라가지고 숯불에 구워 먹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사람들이 좀 많이 깨어가지고 기름기 없는 고기를 먼저 사가요. 근데 한국은 코스코에 가서 딱 가잖아요. 그러면 기름기 있는 것만 먼저 골라가요. 육즙 해가지고 기름기가 없는 것만 남아있어요. 저는 코스코 가가지고 고기 고를 때 너무 쉬워요. 아무거나 집어도 기름기 없는 거니까 딴 사람들이 기름기 있는 거 다 가져갔으니까. 근데 한국 사람은 고기 먹으면서 말블링 하면서 기름 잘 돼 있는 걸 사다 먹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항생제가 다 들어가 박혀 있어요. 자, 고기를 태울 때 단백질과 기름이 탈 때 발암물질이 만들어집니다. 벤조파이렌이라는 이 발암물질이 장암의 원인 중에 하나예요. 발암물질이 있습니다. 고기를 숯불에 태우잖아요. 고기가 탈 때 발암물질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던 기름이 항생제랑 같이 나와요. 근데 이 육즙과 같이 우리가 그걸 먹어요. 단백질 섭취하기 위해서, 요만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자, 항생제가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방부제와 마찬가지로 장 속을 평준화시키는 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20%만 유산균, 80% 부패균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발암물질이 들어왔어요. 고기를 태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뭐예요? 우리 단백질을 먹었잖아요. 근데 이 단백질이 우리 몸에 흡수된 줄 아세요? 대부분 부패균인데 빼앗아 먹어요. 부패균이 단백질 좋아하기 때문에. 유산균은 식이섬유 먹고 크고, 그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건 아줌밖에 없어요. 근데 몸에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 또 독이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이 그걸 해독하느라고 에너지를 또 쓰고 난리가 나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옛날에는 장암이, 대장암이 엄청 많았어요. 한국 사람은 위암이 많았고. 근데요, 요즘은요, 한국 사람들 위암도 많지만 대장암도 미국 사람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먹어서 그래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누군 그래요. 오리고기는 거기 부포화 지방산이 많아가지고 몸에 좋다 그러는데, 그것도 가축이거든요. 주사 놓잖아요. 거기 들어가요. 그럼 부포화 지방산이 뭡니까? 오메가3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고기를 먹을 때 성경이 있는 식으로 먹어야지 돼요. 성경 어떻게 했습니까? 삶아 먹었어요. 자, 소를 잡아요. 그럼 피를 다 뽑아가지고 화목제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방을, 기름을 다 떠내가지고 번제를 올려 하나님께. 그리고 그 다음에 고기를 갖다가 큰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삶아요. 그래서 쇠꼬챙이 꾹 찍어가지고 나오는 놈만 먹었어요. 그게 뭐합니까? 수육이잖아요. 자, 하나님이 피를 뿌린다고 뭐 받으시겠어요? 하나님 그거 걱정 안 해요. 번제를 한다고 그거 하겠어요? 기름 소 몇 마리나 잡는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 몸 건강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굉장히 의술도 그냥 최고야. 미리 아시고 우리 백성들, 내가 뽑은 선민들인데 건강지켜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묵사발하고 먹어요. 수육도, 그러니까 육회도 먹고 고기 구워 먹고 하면서 이런 짓을 해요. 이러는 거 아닙니다. 익혀도 어떻게 수육으로 기름 다 완전히 뽑아버리고. 제발 그렇게 하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우리 몸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하지 말아야 될 거. 여러분들 과당을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과당하면 뭡니까? 과일이에요. 그죠?
길게 천천히 풀고 굉장히 빨리 나가는 겁니다. 많이 나눠드리고 싶어서. 자, 과당. 그러면 자, 과일은,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과일 몸에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그죠? 혹시 여기 과일이 나쁘다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자, 한 번도 없군요. 자, 그거를 제가 무너뜨릴게요. 자, 그러면 질문 또 하나 할게요. 설탕이 몸에 좋습니까? 나쁩니까? 설탕, 나빠요. 왜요? 소문이 설탕 많이 먹으면 암에 걸리고 설탕 많이 먹으면 뭐 당뇨가 생기고 그런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설탕을 먹잖아요. 설탕은 우리 몸에 절대 흡수 안 돼요. 이건 과학이에요. 설탕 먹으면 입엔 달지만 몸에 흡수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설탕을 먹게 되면 우리 소화액이 나와서 설탕을 쪼개요. 설탕은 과당과 포도당의 1대1 복합체입니다. 요걸 끊어버리게 되면 이제 흡수가 돼요. 근데 포도당만 통하는 문을 통해서 흡수가 되고 과당은 과당만 통과하는 문을 통해서 흡수가 돼요. 자, 포도당을 우리가 먹게 되면은 밥 먹듯이 국수 먹듯이 이게 탄수화물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럼 탄수화물이 분해가 되면서 포도당이 나오잖아요. 이 포도당이 흡수가 되면 우리 몸에 에너지로 써요. 맞죠? 근데 과당은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갖다 쓴 줄 알아요? 제일 먼저 암세포가 갖다 써요. 그 다음에 간으로 갑니다. 세포는 조금밖에 흡수를 못해요. 대부분이 간으로 가요. 간에서 과당이 포도당으로 바뀌어집니다. 에너지를 사용해가지고 바뀌어요. 그러면 간이 필요한 대로 과당으로서 포도당 바뀐 거 있죠? 이 포도당을 밖으로 내보내요. 그래서 우리 세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정을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과당이 우리가 좋아하는 과일에 있는 당분이에요. 근데 과당이 몸에 들어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암세포 키우죠? 그 다음에 혈관 염증을 일으켜요. 간 지방을 줘요. 그 다음에 췌장 기능을 저하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키워요. 그리고 암을 키워요. 그리고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세포 노화를 줍니다. 이게 과당이에요. 그럼 우리가 과일 먹어야 되겠어요? 안 먹어야 돼요? 솔직하게 따집시다. 과학적으로 따집시다. 안 돼요. 그냥 급할 때 맛이나 보고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식사하면서 하는 거지. 언제 한국 사람들 과일 먹습니까? 저녁에 자기 전에 텔레비 보면서 먹잖아요. 오늘 텁텁한데 입 시원하게 과일 좀 깎아와라 해가지고 과일 먹잖아요. 근데 따지잖아요. 건강 따지잖아요. 과일 먹는 거 아니에요. 특히 암 환자다. 절대로 먹으면 안 되고 당뇨병 환자다. 절대로 먹으면 안 되고 혈관 염증이 있다. 절대로 먹으면 안 되고 콜레스테롤 수치 높다.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과일은. 근데 좋다고 다 먹잖아요. 제발 하지 마세요. 제발 건강하고 싶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방부제 있는 거 안 먹어야 되고 회 안 먹어야 되고 고기 안 구워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과일 절대로 드시면 안 돼요. 당뇨병 환자라고 왔어요. 말길에. 근데 그래요. 자신 있게 말한다. 아, 박사님 제가 왜 당뇨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저 요즘 밥도 잘 안 먹고요. 아, 탄수화물 안 먹고 빵 끊은 지 오래됐고요. 근데 뭐 먹고 드세요? 사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는 과일을 먹어요. 과일 먹을 때 당도 안 올라가고 너무 좋대요. 이 사람 과일 먹어서 그러는 거예요. 암 환자가 왔어요. 살려달라고. 저 암 환자 암 말기인데 대장암 말기인데 저 과일 밥 좀 아침 먹고요. 빵 안 먹은 지 오래됐고요. 이렇게 먹어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암 환자가 됐어요? 했더니 결국은 말하는 게 저는 과일을 너무 좋아해요. 신토부리 하면서 그냥 아침 점심 저녁 과일만 먹어야 돼. 그래서 암 환자가 돼서 죽었어요. 다. 딴 거 아닙니다. 과일 먹는 거 절제히 조심하셔야지 돼요. 그러면 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거 이제 시간에 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데 해야 될 게 뭐냐? 가르쳐 드릴게요. 자, 한국 사람 대부분이 영양실조 환자입니다. 영양실조 환자.
그러면 이거 뭐야? 영양실조 환자. 자, 부자건 가난한 사람 상관없어요. 이게 딱 봤을 때 영양실조 환자도 다 눈에 보여요. 제 눈에는. 근데 그냥 새겨 들으십시오. 자, 영양실조 환자. 왜? 한국 사람 반찬 문화에서 뭡니까? 밥심으로 산다는데 밥을 먹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이것도 안 하니까 진짜 더 문제고 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 사람들 밥 문화로서 뭐가 발달했어요? 반찬 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어요. 반찬. 대부분의 반찬이 뭐예요? 야채예요. 그러면 야채를 어떻게 먹고 삽니까? 마케트 가가지고 시장 가서 좋은 야채를 사다가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요. 그리고 꼭 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양념을 해가지고 맛있게 해서 밥을 먹어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근데 이런 생활을 60년 전부터 했어요. 언제? 새마을 운동할 때부터. 왜? 옛날에는 장테푸스 콜레라 이질이 여름철마다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새마을 운동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정부에서 모든 거 익혀 먹어야 됩니다. 끓여 먹어야 됩니다. 맨날 그래가지고 전부 거기 빠져가지고 우리들이 먹는 식단 문화가 전부 삶고 조리고 찌리고 한 것들이에요. 야채들 전부 다. 근데 뜨거우면 살짝 대체 꼭 짤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는 다 빠져나가요. 껍데기만 먹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 세포가 살려면은 이 영양소가 매일같이 채워져야지 됩니다. 우리가 밥을 이만큼 먹었다고 해서 이게 다 에너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로 전환시키려면은 영양소가 채워져야지 돼요. 이만큼 마찬가지로 그게 어디 있는 거예요? 신선한 야채에 있는 거예요. 야채 신선하게 먹어야지 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생각해요. 요즘에는 야채 많이 먹어요. 저기 상치 먹고요. 깻잎 먹고요. 고추 먹고 오이 먹고 그래요. 자, 한국 사람이 영양실조 걸렸기 때문에 상추를 먹으려고 하면 매일같이 끼니마다 이만치씩 먹어야 됩니다. 겨울 되면 너무 비싸서 그렇게 먹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나 먹을 수 있는 거지. 깻잎 먹잖아요. 깻잎 한국 사람만 세계 보면 한국 사람 먹는데 깻잎 매일같이 이만치씩 먹어야지 돼요. 못 먹어요. 고추 먹어요? 고추 매운 거 고추 액젓가지고 밥 먹기 위해서 먹는 거지 고추는 영양소 먹기 위해서 먹는 거 아닙니다. 오이 먹어요? 오이 비싸요. 그렇게 먹는 거 아니에요. 자, 한국 사람들 잘못 먹는 것도 뭐 야채 먹는 애가 썰어가지고 깨짝깨짝 해가지고 요만치 먹더라고요. 그러고 저는 야채 먹었으니까 하고 우아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간에 기별도 안 가요. 많이 먹어야지 돼요. 진짜 싸놓고 먹어야 돼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더 왜? 새마을 운동 벌써 60년, 50년, 60년 전부터 영양실조에 걸려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전부 영양실조가 누적돼 있어요. 이거 회복시켜야 돼요. 회복시키려면 새로운 걸 계속 그냥 엄청나게 줘가지고 회복하도록 만들어줘야지 돼요. 자, 계단을 100계단 내려갔어. 100계단 거슬러 걸어 올라와야 되잖아요. 엘리베이터라는 게 없어요. 건강에 관해서는 거슬러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먹어야지 돼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시금치 어떻게 드세요? 시금치 나물에서 먹죠. 자, 데쳐서 먹죠. 자, 안 됩니다. 생으로 드셔야지 돼요. 시금치 어떻게 생으로 먹어요? 생으로 먹는 거예요. 옛날에는 시금치 똥밭에서 키웠어요. 인분 줘가면서 사람 똥. 그래서 시금치 잘못 먹으면 회충, 요충, 12진장 한꺼번에 걸렸어요. 근데 요즘에는 또랑 파고 까만 보자기 씌우고 구멍 뽕뽕 뚫어가지고 묘목해가지고 키웁니다. 그리고 인분 안 줘요. 비료 주지. 절대 깨끗합니다. 그 생으로 먹어야지 돼요. 사람 요즘에 나오는 야채들 중에 시금치만큼 영양소 가치가 높은 게 없어요. 그렇게 드셔야지 돼. 생으로. 겉절이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드세요. 모두 겉절이를 그냥 먹어요. 괜찮습니다. 맛있어요. 미국 사람들 그냥 먹어요. 자,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한테 저기 브로콜리 어떻게 드세요? 뜨거운 물에 삶아가지고 싹 먹어요. 생으로 먹는 거예요. 왜? 그것도 삶게 되면 영양소 다 빠져나가니까 생으로 먹는 거예요. 브로콜리에 벌레가 많대요. 그 벌레 먹어도 돼요. 꿈틀거리는 게 있어도 괜찮아요. 왜? 그게 딴 거 아니에요. 고농축 단백질이라 해가지고 몸에 좋아요. 이거 찝찝해. 안 되겠어. 그러면 대야에다가 농약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대야에다가 주방 세척제 있죠? 서너 방, 두세 방울 떨어뜨리고
거품 살짝 일어나게 해놓고 거기다 2, 3분 담갔다가 물로 씻으면 돼요. 그 안에 농약 있죠? 그냥 다 흘러나갑니다. 절대 걱정 안 해도 돼요. 왜요? 저 화학자잖아요. 만들어 봤어요. 수용성 있는 그냥 나가요. 까딱 없어요. 그렇게 드시면 돼요. 근데 미국 사람은 무슨 야채 먹고 살아요? 브로콜리, 케일, 샐러리, 당근 이런 거 있죠? 생으로 먹어요. 많이씩. 근데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먹어왔기 때문에 괜찮아요. 한국 사람은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먹어야 돼요.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훨씬 많이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우리 세포가 살 수 있는 힘이 키워져요.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만들어 주셨을 때 모든 세포 안에 염증을 회복할 수 있는, 건강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었어요. 세포 안에 다 있어요. 근데 이것을 회복하려면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영양소가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회복이 안 돼요. 암 환자가 되잖아요. 그럼 병원에서 피 검사하면서 뭘 봅니까? NK 세포 보잖아요. 면역 세포. 숫자는 많어. 근데 암은 안 다스려져. 왜 그런지 아세요? 암과 싸울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영양실조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암에 밀려가지고 암 환자 되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이것만 잘 채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증 질환이 있죠. 암은 세포가 완전히 변한 거니까 힘들지만 당뇨, 이명, 치주염, 관절염, 장염 이런 거 있죠. 그냥 회복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정상 세포가 튼튼해지고 막강해지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다스려줘요. 자, 암에 걸렸을 때 절대로 조직 검사하면 안 돼요. 근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떻게 하느냐? 조직 검사해야지만 보험금이 나오고 그렇게 해요. 조직 검사하면 안 돼요. 조직 검사하잖아요. 자, 암에 걸리지 않습니까? 암은 막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세포와 암세포와 막이 쌓여 있습니다. 보호막이 되어 있어요. 근데 조직 검사도 구멍을 딱 뚫잖아요. 그럼 그때 전이가 됩니다. 조직 검사 안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조직 검사 하라고 하니까 해요. 왜? 그래야지 돈이 나오니까. 근데 이건 틀렸어요. 의사들도 알아요. 조직 검사에 돈 번다는 거.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의사들은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어요. 조직 검사 하지 말라고. 왜? 피 검사하면 자, 엑스레이 찍고 MRI 찍었을 때 결절이 보입니다. 이렇게 보여요. 이거 암 같아. 근데 뭐예요? 피 검사하면 표적 단백질 수치 나오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보이는데 수치가 떴어. 그럼 이거 암이네. 하면 돼요. 그때 치료 들어가면 돼요.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돈 벌려고 어떻게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갑자기 또 암으로 흘러갔는데, 자, 우리가 영양소로 채워야지 됩니다. 쉽게 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스무디 만들어 드시는 거예요. 뭘로? 브로콜리, 케일, 샐러리 가지고 오셨죠? 목사님께서 식단 스무디 만드는 거 가지고 계세요. 나눠드릴 겁니다. 그대로 만들어서 실천하세요. 하시게 되면은 몸이 그때부터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수분이 만들어져 드세요. 매일같이. 저희도 아침 식사 500ml 이 정도 해가지고 스무디 만들어서 먹었어요. 거기 들어간 게 뭐예요? 케일, 브로콜리, 샐러리, 당근,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집어넣는 거예요. 키위도 넣고 바나나도 넣고 맛있게 해가지고 먹는 거예요. 맛있어요. 이렇게 드시면 돼요. 그러면 하루 종일 에너지 넘치게 살 수 있어요. 이거 먹고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밥을 먹는 겁니다. 난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면 이거 드시고 나서 그 안에 여분이 있으면 그때 식사를 하세요. 여분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거 먼저 먹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거. 비타민C를 많이 드세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9g씩 끼니 때마다 3g입니다. 비타민C.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요. 좀 비타민C 먹으면요. 자, 어디 겁니까? 종근당 거. 유한양행, 종근당. 자, 그 다음에 고려원당 거. 이렇게 먹어요. 근데 이거 먹으면 속이 쓰래요. 이분은 벌써 위에 염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덩어리를 먹게 되면 위가 이거를 이물질을 간주를 해가지고 위액을 많이 뽑아냅니다. 위액을 많이 뽑아내기 때문에 이게
염증 있는 데를 치고 지나가요. 그래서 쓰려요. 이런 분들은 그걸요 씹어 드세요. 조각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입은 쉬어도 조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위가 이물질을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위액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안 쓰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쓰려. 이런 분들은 이 고형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부첨가물들을 많이 집어넣거든요. 이 성분에 대한 부작용이에요. 그러면 그러신 분들은 이게 회복될 때까지, 위염이 회복될 때까지 좀 비싼 거, 그러니까 비타민 C만 들어있는 거 있죠? 그거 사서 드세요. 아셨죠? 저희가 그거 만들어서 팝니다. 근데 그거 장사하려는 건 아니에요. 하도 암 환자들 못 드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달라고 찾아달라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만들어드려요. 전 비타민C 장사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수고가 많이 들고 돈 버는 게 없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들 우리 비타민C는요 산화를 조절해가지고 중성화 시켜가지고 하면서 영국산이라고 팔아요. 근데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왜? 비타민C는요 입에선 C지만 삼키게 되면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알칼리예요. 그래서 위의 액을 중화시켜요. 그래서 속이 쓰릴 수가 없어요. 비타민C는. 아셨죠? 비타민 사실 드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괜히 사기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비타민C를 많이 먹게 되면 결석이 생겨요. 콩팥에 돌 생긴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절대로 안 생깁니다. 이 생긴 사람들을 역학적으로 보니까 이 사람들은 간이 망가지고 콩팥이 망가져 있어가지고 안 먹어도 생길 사람이었어요. 저희 둘째 놈이 결석이 생겼어. 아파 죽겠대. 비타민C 먹으라는데 안 먹고 스무디 먹으라는데 안 먹고 음식 잘 먹으라는데 안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번 됐다 고생을 한 다음에 지금은 먹어요. 안 아파요. 날아다녀요. 이거 비타민C 많이 드셔도 돼요. 그러면 비타민C 왜 이렇게 많이 먹느냐? 여러 가지 작용인데 몇 가지만 나눠드릴게요. 몇 가지 나눠드리는데 자, 첫째, 비타민C를 많이 먹게 되면 비타민C는 우리가 필요한 만큼 흡수가 됩니다. 내가 신경 많이 쓰고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럼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비타민C가 들어옵니다. 학생도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뇌가 많이 필요해가지고 많이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변을 타고 속으로 나가요. 근데 이게 버리는 비타민C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뭐냐? 자, 돼지똥이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돼지똥. 돼지똥은 냄새 안 나요. 애기똥같이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근데 돼지가 뭘 먹고 삽니까? 우리가 버리는 음식 쓰레기를 먹고 살아요. 자, 음식 쓰레기 버릴 때 냄새가 좋아가지고 맛있는 냄새가 이렇게 붙습니까? 썩은 냄새가 가지고 이러고 붙잖아요. 손에 묻을까봐 그것도 비누로 닦고. 왜요? 부패균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썩은 냄새가 나니까. 근데 이걸 돼지는 먹어요. 그리고 돼지가 뚱뚱해져요. 우리가 먹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래요. 왜 가능한지 아세요? 돼지는 돼지 간에서 비타민C를 엄청 많이 만들어가지고 뿜어요. 그러면 많이 나는 비타민C가 부패균을 억제하고 유산균을 활성화시켜요. 그래가지고 그 썩어가는 음식을 먹지만 이게 올바른 환경에서 소화가 돼가지고 영양소가 흡수가 돼가지고 돼지가 뚱뚱해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간에서 비타민C를 안 만들어요. 그래서 비타민C를 많이 먹는 겁니다. 먹게 되면 우리 장이 정리가 돼요. 뭐요? 유산균이 활성화되고 부패균이 억제가 돼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 우리가 가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다 실제는 옮깁니다. 그러면 방부제 들어있는 수입산 밀가루 음식은 다 안 먹는다. 첫째. 그 다음에 회 안 먹는다. 고기 삶아서 수육을 해서 먹는다. 그 다음에 과당은 철저히 막는다. 그래도 과일을 먹었으면 오전에 아침 먹을 때는 맛만 보고 오후부터는 절대로 과일 입에 대지 않는다. 가정을 했을 때 거기다가 이제 스무디를 먹어요. 그럼 비타민C를 먹어요. 그러면요 한 달, 두 달 안에 여러분의 똥 냄새가 변합니다. 방구가 냄새가 안 나고요. 똥에서 냄새가 안 나요. 고소한 냄새만 나요.
그러면 이게 질병이 낮은 건 아니에요. 내 장 속이 회복할 수 있는 환경에 들어있다는 거지.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간이 그나마 속에 있는 독소들 있죠. 뽑아내가지고 해독을 하면서 간이 회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이 회복을 해요. 독이 안 들어오니까 혈관염증이 일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몸이 회복하는 겁니다. 당뇨가 회복을 해요. 정말로. 담도암 환자가 회복을 했어요. 담도암 걸면 죽는 거 알잖아요. 근데 요것만 철저히 지켰는데 회복하신 분이 계세요. 저도 첫 케이스라서 놀랐어. 근데 이분 따져보니까 FMC로 완전히 철저하게 지키신 거예요. 전 이분 벌써 돌아가셨을 거라 생각했어. 근데 살아계세요. 이제 회복해가지고 이런 게 가능합니다. 이거 다 나요. 그냥 치주염 뭐 이런 것도 그냥 한꺼번에 나요. 관절염도 낫고 다 나요. 왜? 세포에게 올바른 영양소가 채워지니까 에너지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독이 안 들어가고 혈관염증이 일어날 이유가 없으니까 회복이 돼요. 자,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 오늘 당장 끊으셔도 돼요. 왜? 필요 없는 거니까. 고지혈증 수치가 올라간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혈관에 염증이 많기 때문에. 염증이 많다는 건 혈관 벽이 허물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고치기 위해서 이 세포가, 혈관 세포가, 염증난 세포가 간한테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요. 근데 콜레스테롤을 물에 녹는 게 아니에요. 이 콜레스테롤은 우리 소위 병원에서 말하는 LDL이라는 나쁜 콜레스테롤이죠. 거기에다 담아가지고 셔틀버스같이 담아가지고 보내요. 그러면 손상 입은 혈관 세포가 거기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받아다가 세포벽을 고치는 데 사용을 해요. 그래서 혈관 염증이 없잖아요. 그러면 콜레스테롤 수치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를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이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달라붙는 과정을 딱 차단을 해줘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염증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필요해요. 필요해서 만든 거니까. 그렇지만 이게 벽에 달라붙는 과정을 딱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병원에서 뭐라 그래요? 이게 뇌에 있는 혈관에 막히게 되면 뇌경색 걸린다 그러잖아요. 이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부정맥에 있어가지고 이게 막히면 심장마비로 죽는다 그러잖아요. 안 막힐 건데 이제는 돼요. 안 막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이유가 뭐예요? 장 속에는 이것 때문이 아닙니까? 요거 잡으셔야지 돼.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 없는데 자, 단백질 섭취를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계란을 3개, 4개 드셔야지 돼. 매일같이. 그럼 이런 걱정을 해. 아니, 계란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다는데 그런 얘기 있어요. 완전 유언비어예요. 콜레스테롤 수치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계란 먹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장 속에 있는 부패균이 만들어낸 독이 때문에 혈관염증이 일어난 거 간에서 고치려고 만들어내는 거지. 계란 노란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계란 서너 개 매일같이 드세요. 그러면 비타민C 많이 먹어요. 이렇게 먹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 여성분들은 콜라겐을 먹는 걸 좋아합니다. 옛날에 바르는 걸 좋아했는데 흡수된다는 거 아니까 이제 먹는 거 먹고 사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콜라겐 요즘에는 저희는 식물성 콜라겐이기 때문에 흡수가 잘 들어가는데 콜라겐은요 동물성이기 때문에 식물성 콜라겐이라는 게 없어요. 완전 사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 동물성 콜라겐 우리는 해양에서 뽑은 거기 때문에 해산물에서 뽑은 거기 때문에 좋다 어쩌고 하는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먹었을 때 절대로 흡수 안 돼요. 얘네는 속에서 우리 장이 만들어내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돼가지고 아미노산까지 쪼개져야지만 흡수가 가능해집니다. 근데 이 커다란 콜라겐 덩어리가 쪼개지잖아요. 쪼개지게 되면 그거 쪼개진 후에는 이게 콜라겐이 아니에요. 그냥 단백질이고 저기 아미노산이지. 이게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필요한 대로 콜라겐을 만들어내서 채워줘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얘네가 콜라겐을 만들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영양소가 필요해요. 예뻐지고 싶어요? 야채 스무디 열심히 드셔야지 돼요. 정말로.
그래야지 이게 만들어져요. 염증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이걸 채워줘 콜라겐이 만들어져요. 근데 처음에 콜라겐이 만들어질 때는 밧줄같이 줄줄 나옵니다. 근데 이게 그물같이 얽혀져야지만 기능을 해요. 요걸 얽히게 하는 게 비타민 C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계란 서너 개씩 먹고 수육으로 먹으면서 스무디 먹으면서 방부제 들어간 거 안 먹으면서 계란 먹잖아요. 그러면 속에서부터 채워져요. 예쁘게 잔주름 없어지고요. 젊어지고요. 피부 고와지고요. 엄청 예뻐지고 젊어집니다. 여성분들 저기 계시잖아요. 권사님도 계시고 하는데 지금보다 10년 이상 젊어질 수 있어요. 바르지 않고 정말로. 젊은 친구들이요. 배 빵빵해집니다. 화장품 안 발라도 싸구려 구리만 이렇게 해도 부작용이 없을 거니까 돼요. 정말로. 해보세요. 정말로 개런티예요. 이제 철저하게 앞으로 6개월 해보세요. 그리고 저 찾아오세요. 실패했으면 실패할 수가 없어요. 100명이면 시킨 대로 하면 100명, 100명 다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치를 우리 몸을 만든 세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 앞에서 막 요술 부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과학 기본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실천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신 친구들 있잖아요. 공부하는 사람들 비타민C 많이 먹어야지 돼요. 왜냐하면 뇌는 우리 몸의 2, 3%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먹는 영양소의 20%, 25%를 뇌가 갖다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여마신 산소 있죠? 산소의 20에서 25%를 뇌가 갖다가 써요. 그러면서 활성산소가 엄청 많이 나와요.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게 되면 노화 현상이 빨리 옵니다. 그리고 뇌에 많잖아요. 그럼 뇌 기능이 저하되고 뇌세포가 죽어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뇌는 그럴 수가 없어요. 계속 살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막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잡아주는 게 비타민C예요. 뇌에는 사람 장기를 조사해봤더니 비타민C가 엄청 많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왜? 활성산소 나오면 빨리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왜 어린 학생들 얘기를 하느냐? 학생들 공부하느라고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머리를 많이 써요. 어른들보다 더 많이 써요. 비타민C 많이 먹잖아요. 그럼 빨리 활성산소 해소되기 때문에 공부를 더 오래 할 수 있고 빨리 회복하기 때문에 많이 할 수 있고 머리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1시간도 공부 못해가지고 피곤해 이런 애들한테 비타민C 많이 먹잖아요. 1시간이면 2시간도 해요. 까딱없이 해요. 왜? 스트레스 안 받거든. 활성산소 제거가 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예,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수육 드시려고 했는데 네. 제육하고 부엉이 먹어도 돼요? 제육볶음 부엉이. 제육 돼지 부엉이. 돼지불 한번 삶아가지고 기름 뽑은 거 뽑아가지고. 뽑아가지고 요리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야채 먹을 때 네. 고추장에다 찍어 먹는 게 괜찮아요? 예, 찍어 먹어도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자, 한마디만 더 드리고 시간이 없는데, 자, 젊은 사람들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 밖에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마셔요. 왜? 설탕이 없기 때문에. 설탕이 몸에 나쁘니까. 그러는데 아니에요.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는 치명적으로 독약이에요. 드시고 싶으면 설탕을 드세요. 왜냐? 제로 콜라, 제로 사이드 들어가 있는 게 아스팔탐하고 수크랄로즈라는 성분이 있어요. 자, 아스팔탐은요, 수크랄로즈는 설탕이 800배 이상 당도가 강해요. 이것을 넣는 이유는 설탕을 먹게 되면 돈이 많이 드는데 아스팔탐은 요만큼만 넣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 근데 사기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탕이 나쁘다 그래야 되잖아. 설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설탕보다 더 나쁜 게 요놈이에요. 설탕이 나쁜 게 아니고 설탕이 과당이 나쁜 거고. 말씀드렸잖아요. 설탕 얘기했죠? 근데 이것보다 더 나쁜 게 아스팔탐 수크랄로즈예요. 자, 에너지가 없다 그러는데, 자, 아스팔탐은요 발암물질입니다. 말장난 칠 필요 없어요. 발암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순회증을 줘요. 순회증이 뭐냐? 뇌 속에 물주머니를 만들어가지고 치매 증상을 오게 합니다. 그 다음에 혈관 염증을 일으켜요. 그 다음에 췌장 기능을 저하시키고,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을 키웁니다. 그 다음에 간염을 줘요. 간염이 있다는 게 뭡니까? 기능 저하되면 해독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나마 그게 아스파탐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수크랄로즈 혈관 염증 일으켜요. 간 기능 저하시켜요. 간염 원인이 돼요. 그 다음에 췌장 기능 저하성 주고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 키우고요. 췌장 기능 저하시킵니다. 그런 면역 기능 둘 다 저하시켜요. 그리고 또 하나 게 있어요. 수크랄로즈. 장 누수를 일으킵니다. 장 누수가 뭐예요? 장 속에 구멍이 뻥뻥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장 속에 구멍 뻥뻥 생기면 뭐가 일어나요? 똥물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몸속으로.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10살짜리가 도와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피똥을 싼다는 거야. 근데 아빠가 저기 남양주에 있는 큰 개인 병원 원장이에요. 산부인과. 지금 캐톨릭의 교수예요. 현직 교수. 엄청 잘 나간 사람이에요. 개인 병원이 종합병원이 커. 근데 아들이 피똥을 싸요. 살려달라고 왔어요.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 근데 자, 안 해봤겠어요. 자기 명색이 대 교수고 서울대 나고 캐톨릭 의대 교수인데 안 됐으니까 왔지 않습니까? 해보라 그랬어요. 2주일 만에 피가 멈췄어요. 회복했어요. 이게 가능해집니다. 뭐 딴 거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거 방부제는 밀가루 음식 완전히 빼야 된다. 밀가루 음식 완전히 빼야 된다. 그 다음에 비타민C 꼭 먹어야 된다. 스무디 만스를 먹여라. 계란 4개씩 3알씩 먹여라. 그 다음에 여기 이런 거 지금 나눠드린 거 요거 시켰죠. 제로콜라 제로 사이드 철저히 끊어라. 났어요. 자폐증 환자들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증상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폐증만 말씀드리기. 자폐증 ADHD 30초 안에 할게요. 30초 안에 얘네들한테 자폐증이라 그 다음에 학교에서 다니다가 저기 ADHD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장 속이 헐어가지고 꼬여가지고 기능이 저하돼서 잡고 있어서 그래요. 왜? 이런 음식을 먹어가지고 문제가 돼서. 자, 이 장 속에는 엄청 많은 숫자의 신경세포가 있어요. 이 신경세포, 부자율 신경세포 이것들이 우리 생각을 조절을 합니다. 얘가 이거를 조절을 해요. 아세요? 근데 우리는 생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얘네를 무시를 해. 아니요, 얘네가 이걸 조절을 해줘요. 근데 이게 꼬여버리잖아요. 꽉 잡히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생각을 마비시키면서 행동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ADHD고 이런 받는 이유가 속에서 꼬여있기 때문에 부모 잘 만나가지고 쌓인 것 때문에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꼬인 애가 친구들은 다 이렇게 뻗어 뭐 물건 잡고 할 때 얘는 가다가 킹크가 걸려요. 안 돼요. 짜증이 나요. 나는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럼 화가 나지 않습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일어나요. 그래서 근데 학교에서는 그런 애들 있으면 공부가 안 되잖아요. 양맥이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면 할 거 없으니까 ADHD가 뭐고 뭐 자폐증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약을 주면서 애를 이렇게 바보로 만들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유는 왜? 장이 꼬여서 그래요. 뭐요? 부패균. 이 독. 이게 피추타가 들어오면서 장 속에 있는 신경세포 치고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아셨죠? 자, 요 설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서 책을 쓴 게 있거든요. 자세히 읽고 하시고 싶으면 저 뒤에서 사가시면 돼요. 한 권에 10,000원입니다. 이거 그냥 나눠드리면 좋겠는데 책 만들면서 그러니까 돈을 받아야지만 된대요. 아니면은 불법이래요. 그래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읽고 이거 지금 세미나 드린 것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